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는 원숭이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탄자니아와 케냐 국경 가까운 곳에 있는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사는 풍광도 아름답지만 야생 동식물들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자연이 잘 보존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지구촌의 오지로 불리던 아프리카도 천혜의 자연을 탐방하려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이에 따라 케냐 정부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케냐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 나이로비와 암모셀리,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입니다. 어느 지역의 국립공원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킬리만자로 산 부근인 것으로 볼 때 트사보 웨스트 국립공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도 관광객들이 몰리자 국립공원 구역 안에 최신식 대형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환경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호텔 관계자들이 호텔에서 관광객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공원 안의 숲속에다 버린 것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들이 숲속에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립공원 안에 서식하던 여러 야생동물들이 알게 되면서 그것은 몰려든 동물들로 난장판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야생의 과일들을 따서 배를 채우던 원숭이들도 굳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먹다 남긴 햄이나 소시지, 피자, 핫도그, 스테이크며 치킨 등 튀긴 음식들과 동물성 지방은 야생의 동물들이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음에도 입에 잘 맞았습니다. 원숭이들은 고개를 하듯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야자 열매와 바나나를 따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다 보니 그 쓰레기장이 천국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원숭이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마찬가지였겠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광객들로부터 살이 찐 원숭이와 고릴라들이 나무에도 못 올라가고 땅에서도 겨우 걸을 정도로 병색이 완연하다는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받은 당국자들과 수의사들이 원숭이와 고릴라 등 야생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비만은 물론이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악성 질병들에 두루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정부에서는 원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호텔 측에서 무분별하게 숲속에 내다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의 계도와 단속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원숭이들은 다시 나뭇가지 사이를 자유자재로 타고 다니면서 과일들을 따기 시작했고, 몸이 날씬해지면서 여러 질병들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유추해 볼 때 결국 인간의 난치병들은 인간이 입으로 먹고 마시는 식품과 게으름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는 한금손의 머릿속은 여러 생각들이 오버랩됩니다. 1616년 여진족을 규합한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후금을 건국하는데 중국의 동북지방을 무대로 활동하던 여진족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산이나 들판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야생의 동물들을 사냥하여 식량으로 삼았던 민족들이라서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목생활을 할 때에는 동물을 기르거나 사냥을 위해 늘 이동을 해야 했기에 육식을 하더라도
운동량이 많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섭취하는 용류는 훨씬 많아지게 되면서 집권층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중식당을 청요리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식당의 요리들을 청요리로 부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나라 시절 만주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집권하면서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들은 동물이나 물고기, 산야초 등을 주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등 건강에는 덜 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운동량은 턱없이 부족해졌는데 섭취하는 음식은 열량이 높으면서도 육식 위주이다 보니 황씨를 중심으로 집권층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집권층의 식습관이 육식 위주로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순환기 계통의 질환을 비롯한 난치병에 노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의 등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게 되지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끊거나 줄이고 운동량을 대폭으로 늘려야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궁궐을 중심으로 황제와 집권층을 위한 맥락을 찾던 중에 등장한 것이 보이차입니다. 보이차의 특징적인 주성분은 폴리페놀과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양은 100g당 5265.05mg입니다. 이 양은 마늘 100g당 77mg이나 인삼 등 웬만한 식품에 비해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폴리페놀은 건강에 최대의 적으로 불리는 혈전을 녹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이차의 효능을 확인한 황제가 보이차를 일러 하늘이 내린 차라고 칭송하고 보이차가 생산되는 운남성 보이현 지역의 생산자들도 황실에 진상하는 차라는 뜻에서 공차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보이차는 중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명품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차는 감비차로 불릴 정도로 동물성 지방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차가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의 일상 음료가 된 배경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단시일 안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이기에 차라도 마셔서 피를 맑게 하려고 했던 중국인들의 고뇌가 담긴 보이차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황금손이 개발해낸 해죽순이 질풍노도의 기세로 보이차를 제압하고 세계의 건강식품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먹고 마시기만 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소문은 이미 우주의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다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죽순에는 100g당 17,344.39mg의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보이차보다 3.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보이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반해 해죽순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플로로탄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해죽순을 드시면 잠이 잘 온다는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에 기인하고 난치병의 대부분이 동물성 지방에서 비롯됩니다. 해죽순은 그 문제를 확실히 풀어버렸습니다. 해죽순이 어디까지 삼켜버릴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케냐의 국립공원에서 실제했던 야생동물들의 난치병 소동과 보이차가 유명해지기까지 청나라 황실에서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은 앞으로 우리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어때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수를 누리시려면 해죽순과 친히 지내십시오. 더해서 적절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소만을 일주일쯤 앞둔 오늘 새벽도 황금손이 먼저 깨우겠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여름은 올 것입니다. 이파를 지난 날씨는 금세 한여름이라도 된 듯 기온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황금손 배대열 올림.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